깨끗이 씻으면 안전하다고요. 그 착각이 당신의 눈과 뇌를 공격합니다. 의사들은 죽어도 안 먹는 10가지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정력에 좋다는 소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음식을 즐기시는 행동, 제발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내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으신 71세 최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어르신은 평생 술배추와 손수 기른 상추만 고집하며 아주 청결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항문 주변이 너무 가려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자겠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부 질환인 줄 알고 영부도 발라보고 독한 약도 드셔보셨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르신은 "선생님, 제가 미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제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하며 눈물을 보이셨죠. 제가 정밀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실로 경악스러웠습니다. 어르신의 대장과 항문 주변에서 수십 마리의 요충이 우글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최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고기도 잘 안 먹고 채소만 깨끗이 씻어서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벌레가 제 몸에 살 수 있나요?" 하고 절규하시더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많은 음식이 사실은 기생충의 안락한 보금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생충은 단순한 벌레가 아닙니다. 이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우리 몸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벽하게 진화한 생존의 달인들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자신들을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특수한 화학물질을 내뿜으며 속이기까지 합니다. 마치 아군 군복을 입고 잠입한 적군처럼 우리 면역세포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이죠. 제가 지난 20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는 기생충이 장에만 있는 줄 알았다가 눈으로 기어 올라가 실명위기에 처한 분도 계셨고 뇌로 파고들어 발작을 일으킨 분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간을 갉아먹어 암으로 오인받는 경우까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생충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을 식사로 삼는 치명적인 암살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여러분이 기생충에 대해 가지고 있는 8가지 치명적인 오해를 완전히 뿌리 뽑아 드릴 겁니다. 얼리면 된다거나 수에 담그면 안전하다는 식의 잘못된 상식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먹는 식품 중에 기생충 위험이 가장 높은 10가지를 순위별로 공개할 것입니다. 최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제 무식함이 제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은 여러분의 노력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공감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생존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상식을 뒤엎는 기생충의 실체와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식품 순위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명심하십시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수칙은 모든 음식을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맛있게 먹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많은 분이 냉동실에 며칠 얼려두면 기생충이 다 죽을 거라고 믿으시는데 그건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냉동실 온도는 보통 영하 18도 정도인데 기생충 알이나 유충은 영하 20도 환경에서도 3개월 넘게 거뜬히 살아남습니다. 비유하자면 냉동실은 기생충에게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며 잠시 쉬어가는 겨울잠, 침낭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뱃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놈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깨어나 활동을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독한 소주나 고량주에 음식을 담가 먹으면 소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역시 기생충을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입니다. 기생충의 표피는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강한 특수한 점막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봐도 40도 소주 속에서 하루 종일 유유히 헤엄치는 기생충들이 수두룩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술을 마시면 우리 위장의 방어막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술 때문에 헐거워진 위벽 사이로 기생충들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파고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1세 최어르신도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채소를 물에 30분이나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정성껏 씻었는데 어떻게 벌레가 나올 수 있느냐고 말이죠. 여러분, 기생충 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을 뿐만 아니라 마치 초강력 접착제를 바른 것처럼 채소 잎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물로만 씻는 것은 손톱 밑에 깊게 박힌 때를 비누 없이 물만 뿌려 닦아내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두 번째 해결책은 채소를 드실 때 반드시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라는 겁니다. 50도 물에 30초만 담가도 잎사귀에 붙어있던 기생충 알들이 단백질 변성을 일으켜 힘을 잃고 떨어져 나갑니다. 최 어르신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그동안 생으로만 드셨던 세월이 너무나 후회된다며 자책하시더군요. 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식품 10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10위는 의외로 많은 분이 건강식으로 꼽으시는 유기농 쌈채소입니다. 화학 비료를 안 썼으니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거름으로 쓰는 퇴비 속에는 수만 마리의 회충과 요충알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잎이 쭈글쭈글한 상추나 깻잎은 그 사이사이가 기생충들의 완벽한 은신처가 됩니다. 9위는 소의 생간입니다. 이건 정말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소 생간에는 개회충이라는 놈이 숨어 있는데 이 놈은 사람 몸에 들어오면 기를 잃고 온몸을 헤집고 다닙니다. 가장 끔찍한 경우는 혈관을 타고 눈으로 가는 것인데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생간을 보양식으로 드셨다가 한쪽 눈의 망막이 뚫려 시력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생간 한 점의 유혹이 평생의 어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평소에 생간이나 쌈채소를 즐겨 드시는 친구분들에게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눈과 건강을 지키는 귀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나머지 오해들과 함께 아주 위험한 식품들을 이어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은 단순히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 정보들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하나를 짚어드려야겠습니다. 회를 드실 때 식초를 뿌리거나 겨자를 듬뿍 찍어 먹으면 기생충이 죽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강한 산성이나 자극적인 양념이 닿으면
기생충은 위협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더 깊은 조직 속으로 파고듭니다. 마치 뜨거운 불길을 피해 더 깊은 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은 고추냉이를 아주 많이 찍어 드셨는데 기생충이 위벽 아주 깊숙이 박혀버려 내시경으로 제거하는데 정말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극적인 양념은 소독제가 아니라 기생충을 더 공격적으로 만드는 채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면역력이 좋으니까 기생충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자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생충은 우리 면역체계와 수만 년 동안 전쟁을 벌여온 전문가들입니다. 이놈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속이는 특수한 물질을 내뿜어서 자신들이 침입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운동선수라도 기생충이 내뿜는 최면가스 같은 물질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만 믿고 위험한 음식을 드시는 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로, 고기 겉면이 노릇하게 익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큰 오산입니다. 고기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도 겉은 타는데 속은 기생충이 살기 딱 좋은 따뜻한 온도로 남아있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기생충을 확실히 박멸하려면 고기 중심부까지 75도 이상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두꺼운 고기는 반드시 잘라서 속까지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한 식품 파리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파리는 산에서 직접 캐온 야생 버섯이나 산나물입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자랐으니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산짐승들이 그 위에 배설물을 남기고 가는 게 문제입니다. 멧돼지나 고라니의 똥 속에는 만주기생충 같은 무서운 놈들이 들어있는데 나물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드시면 그 알이 우리 몸속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놈들은 장에만 머물지 않고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7위는 덜 익은 돼지고기입니다. 요즘 돼지고기를 살짝만 익혀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정말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돼지고기 속의 유구낭미충은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는 아주 고약한 성질이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50대 남성분은 돼지고기를 덜 익혀 드신 후 몇 달 뒤에 갑자기 길에서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 속에 기생충이 만든 물혹이 여러 개 발견되었는데 그분은 결국 평생 발작 억제제를 드시며 살게 되었습니다. 고기 몇 점의 즐거움이 평생의 장애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6위는 보양식으로 즐겨 드시는 민물장어입니다. 장어 속에는 악구충이라는 기생충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이놈은 피부 밑을 기어다니는 아주 기괴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71세 최어르신도 친구분이 장어를 드신 후에 팔뚝 피부 밑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보인다고 해서 저를 찾아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검사해보니 정말로 기생충이 하루에 몇 센티미터씩 피부 밑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장어의 두꺼운 살집 속에는 열이 잘 전달되지 않아 기생충이 살아남기 쉬우니 반드시 조각내어 아주 바짝 익혀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정말 등골이 오싹하시죠? 하지만 제대로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데 꼭 필요한 진짜 의학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정직하고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71세 최어르신이 기생충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게 된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실천하고 계신 아주 구체적인 건강 일과 표현이 여러분도 종이와 펜을 꺼내서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식재료를 고르는 기준부터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무조건
유기농만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흙을 쓰지 않고 물에서 키우는 수경재배 채소를 주로 선택하십니다. 흙에는 기생충 알이 섞여 있을 확률이 높지만 물에서 정성껏 키운 채소는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사실 때도 시장 길가에 내놓은 것보다는 철저하게 냉장 보관된 신선한 것만 고르십니다. 두 번째는 조리 과정에서의 철저한 습관입니다. 어르신은 이제 쌈채소를 드실 때 50도 정도의 뜨끈한 물에 30초 동안 살짝 데치십니다. 이렇게 하면 채소의 아삭함은 살리면서도 잎사귀 뒤에 숨은 기생충 알들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도 이제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겉이 다 익었다 싶어도 가위로 속을 잘라보고 분홍색 핏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익히십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뜨거운 사우나에서 기생충들을 미리 털어내버리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주방 도구를 철저히 구분해서 사용하십니다. 채소를 써는 도마와 고기를 써는 도마, 그리고 생선을 손질하는 칼을 따로 쓰시는 겁니다. 한 도마에서 이 모든 걸 해결하면 생선에 있던 기생충이 채소로 옮겨가는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화장실 청소하던 빗자루로 거실을 쓸지 않는 것과 같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럼 회는 평생 못 먹는 건가요? 하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셔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영하 35도 이하에서 15시간 이상 꽁꽁 얼렸던 냉동 숙성회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파는 회는 대부분 이런 안전한 과정을 거치지만 시장에서 갓 잡은 화로회는 기생충 위험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일도 기생충이 있나요? 하는 점입니다. 땅에 떨어진 과일이나 흙이 많이 묻은 과일은 아주 위험합니다. 과일은 껍질을 벗기기 전이라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으로 뽀득뽀득 문질러 씻으셔야 합니다. 껍질에 묻은 기생충 알이 칼날을 타고 들어가 여러분이 드시는 과육 속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약국에서 파는 구충제만 먹으면 다 해결되나요? 하는 의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약국에서 파는 흔한 알약은 장 속에 사는 벌레들만 잡을 수 있습니다. 간이나 뇌, 그리고 눈으로 파고든 무서운 기생충들은 병원에서 피검사를 통해 정확한 항체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문 의약품을 처방받아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병원을 방문해 혈청 항체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어르신은 이 3가지 루틴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밤마다 어르신을 괴롭히던 가려움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고 얼굴색도 다시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주방에 들어가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실천법들을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실천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창에 시작이라는 2글자나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그 힘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연의 마지막은 기생충의 공포를 이겨내고 새 삶을 찾으신 71세 최 어르신의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르신의 변화는 정말이지 의사인 저조차 깜짝 놀랄 만큼 드라마틱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자 밤마다 어르신을 괴롭히던 지독한 가려움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는 드디어 긁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셨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시더군요. 한 달 뒤에 다시 뵈볼 때는 퀭하던 눈가에 생기가 돌고 몸무게도 3kg이나 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생충들이 어르신이 드시는 귀한 영양분을
몽땅 가로채가고 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영양분이 어르신의 살과 피가 된 것이죠. 최 어르신은 이제 동네 노인정에서 건강 박사로 통하십니다. 본인이 겪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분들에게 기생충의 위험성을 알리고 제가 알려드린 데치고 익히는 수칙을 전파하고 계시거든요.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최 어르신이 몸소 보여주신 셈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시다. 첫째, 냉동이나 술이나 식초는 기생충을 죽이지 못하며 오직 75도 이상의 열만이 확실한 정답입니다. 둘째, 유기농 쌈 채소와 생간 그리고 덜 익은 돼지고기는 기생충의 온상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주방도구를 철저히 구분하고 6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서 혈청 항체 검사를 받는 것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건강지성을 갖추신 겁니다. 이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드시면 됩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10위부터 6위까지는 사실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시무시하고 치명적인 놈들은 바로 이어질 2편 영상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1위로 꼽은 그 식품은 여러분이 여름철이나 여행지에서 정말 즐겨 드시는 바다 식재료인데 이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뇌 척수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 조직을 녹여버리는 호산구성 뇌수막염을 일으킵니다. 의사들이 절대 손도 대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이어지는 2편에서는 5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를 공개하면서 내 몸이 보내는 기생충 감염 신호 6가지와 함께 약공약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조직 속 기생충을 박멸하는 특효 비방까지 전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와 간, 그리고 소중한 시력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절대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큰 깨달음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뇌를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더욱 충격적이고 유익한 2편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알려드린 수칙 잊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탁부터 안전하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